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을 시는요, 손택수 시인의 나무의 수사학입니다. 이 나무의 수사학은요, 2021학년도 6월 고3 모평에 실렸습니다. 이 나무의 수사학은 비록 모평에 실렸지만 그냥 현대인들이 감상하기에도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손택수 시인의 나무의 수사학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택수 시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택수 시인은요, 1970년도에 이제 담양에서 태어나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담양은 지금도 가면 아름다운 중록원이라던가 대나무 숲, 메타세카이어 길이 유명하고 또 지금도 아름다운데요. 이런 시골에서 부산이라는 도시로 갔던 경험이 그의 시세계를 좀 이루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택수 시인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25살의 나이로 늦가기에 이제 국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구두 닦기를 하던 와중에 어떤 건달이 자신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면서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그런 욕을 퍼붓자 딱 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25살 때 이제 국문학과에 입학해서 시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담양하면 또 고재종 시인이 있는데요. 고재종 시인이랑 굉장히 시세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좀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제목을 보면 나무의 수사학인데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목과 유사한 제목의 또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요. TVN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공효가 얘기한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그때도 이 시의 제목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리학과 수사학 모두 학문의 용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사랑과 나무라는 이런 친근한 소재에 엮어가지고 시의 제목을 만든 점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의 수사학에서 이 수사학이 뭐냐면요,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의 수사학이란 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이 나무라는 건 어찌 됐던 간에 이 시에서의 시적 뭐겠어요? 대상이죠. 이 대상의 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언어니까 이것은 의인화가 이미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의 제목만 보고서도 이 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을 볼게요.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자, 이렇게 1행부터 3행까지를 읽으면요, 이 3행만으로도 마음에 찌르르 하고 뭐가 오지 않으세요? 저만 오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면요, 꽃이 피었다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꽃이 핀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이 핀 그런 상황에 누가 화자가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꽃이 왜 폈냐면요,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꽃이 피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생경함을 느끼게 됐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 꽃은 바로 어떤 꽃이냐면요, 이 나무에 핀 꽃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바로 도시라는 공간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근데 이 도시라는 공간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가공한 그런 공간이죠. 그 다음에 자본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본래부터 숲에 있거나 시골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나무들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나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서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나무를 옮겨와서 인간이 자연 경관을 위해서 심죠.
그래서요, 사실 이 도시라는 공간은 나무가 꽃을 피우기 적합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가 어떻게 나무한테 너 꽃을 피워내 라고 뭐를 반어법을 가르쳤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어법이라는 거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도시라는 공간이 긍정적이지 않지만 사실 꽃이 피어야 되지 않지만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시인은 나무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도시라는 공간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위적인 공간인데 억지로 꽃을 피워냈기 때문에 반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도시에 이주민이 된 뒤부터, 이주민이라는 거는 뭔가 다른 곳에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 손택수 시인의 그런 생애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담양에서부터 이사를 왔던 그런 경력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에 이주민이 된 뒤부터는 화자의 그런 경험도 이제 살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슬픈 게요.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놔두고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서 보면요.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도 곧 깨닫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도시에서. 시골은요, 뭔가 어떤 자유분방함이 있고 또 주변의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자연과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자유스럽다면 도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빽빽한 건물들 사이에 살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현대인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낸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생존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라고 이 도시 안에서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화자 같은 경우는 이주민이 됐기 때문에 이 도시가 원래 자기의 그런 어떤 공간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왔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완벽한 그런 굳은 뿌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약간 살짝 들뜬 뿌리더라도 여기에 내리자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방법을 배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에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도시에 이주민이 된 뒤부터 30몇 이후부터 화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어요? 속마음을 비트는 법을 잘 익히게 된 사람이 돼버리죠. 이 비트는 법은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현명한 일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고 또 비튼다는 건 뭔가를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냐면 어떤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런 삶의 힘듦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를 보냐면 나무는 나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스승이라는 건 뭔가 배울 게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는요. 도시라는 공간에 남겨진 이후부터 뭔가 참아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나무도 똑같이 그런 참아냄을 견디고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는요. 나무한테 뭐를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이 나무한테 뭔가의 배울 점,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의 스승이라고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또 들어볼게요.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는 것이라고 못먹었 대꾸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행이 꽃이 피었다잖아요.
이 나무가 꽃을 피우면요, 누가 날아오냐면 꽃향기를 따라서 이 나비와 벌이라는 자연물이 붕붕이라는 의성어를 내면서 옵니다. 근데 이 꽃은 진정한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그런 생산물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어떤 인공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누가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이렇게, 이것도 의성어죠, 뜯어먹는다는 건데요. 이 내성은 뭐냐면요, 약물을 계속 복용하면 그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나무는요 엄청난 매연과 그런 안 좋은 공기들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 그런 자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와 벌레들한테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 나무를 의지하는 이 자연물들은 나무가 꽃이 피거나 또는 이제 잎을 푸르게 키우면 그것을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 나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어떤 누군가들이 있어요. 뭐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동생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게 나의 현실인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나무는 뭔가 미안함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현실의 괴로움과 견딜 수 없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무가 보면은요, 여러분이 도시의 나무를 잘 관찰을 하다 보면요, 이 나무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광합성을 하죠. 햇빛이 내려쪄서. 근데 밤에도 누가 가로등이 자기를 쨍쨍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사실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한 매연과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항상 가로등 여기 옆에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배로변과 시끄러운 가로등, 이런 건 청각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허구한 날 신경증하고 불면증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요, 아직도 불을 다 끄면은 아주 깜깜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렇게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사람 자체가 적으니까요. 오직 자연이 밤 시간에는 푹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도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신경이 과민할 수밖에 없고 잠을 못 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꽃 자체가 굉장히 반어적인 거죠. 사실 도시에서는 꽃이 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꽃이 피어서도 안 되지만,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무는 이걸 인내하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화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이거는요, 화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리 누가 자신의 스승인 나무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무를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다 나무는 같은 경우는 도치법이 쓰는데요. 사실 나무는 참을 수 없다죠. 어떤 이런 견딤을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어쨌든 치욕으로 푸르다라는 얘기인데, 치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기 힘듭니다. 치욕이라는 거는 뭔가 수치스러운 욕됨을 당했을 때 치욕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인생에 몇 개 남을 정도의 그런 어떤 사건들이 치욕이 되겠죠. 근데 이 나무는요, 매일매일 치욕을 견디고 있는 그런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표현법을 보면요, 이 알고 보면을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이 알고 보면은 여기에 걸쳐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해석이 되고 이쪽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런 거를 표현법의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행에 걸쳐 있어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나무는 참을 수 없다. 알고 보면 나무는 치욕으로 푸른 거야. 근데 이 알고 보면이라는 시어가 중요한 이유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도시를 지나가면서
도시의 길이 아름답다, 나무가 많네 라고 하지, 이 나무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이에요. 우리가 나무에 대한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그 아픔을 알고 보면 나무가 참을 수 없겠구나, 나무가 저렇게 꽃을 피우고 푸르게 있는 모습이 견디는 치욕으로 푸르게 서 있는 모습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이 도시인이라는 그 자체가 나무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이 도시인이 이런 나무라는 그런 자연물에 무관심한 것, 이런 것들도 함께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 나면 뭔가 내가 밖에 나가서 보는 그런 나무들, 도로에 인위적으로 심어져 있고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나무들의 마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